안녕하세요. 책을 읽는 남자 메이슨입니다. 오늘은 어린 왕자 4부를 읽어드릴 텐데요. 제가 어린 왕자를 보면서 어렸을 때 읽었던 이 어린 왕자 책과 성인이 된 다음 읽은 어린 왕자 책은 너무나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이 어린 왕자의 여정은 한 인간의 일생으로 보여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궁금한 유년 시절에는 호기심만으로 다른 대상을 탐하다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고 깨우치면서 또 성장하고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이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다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길들여져 갈 때쯤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이유들로 헤어지고 슬퍼하며 결국 자신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을 고하며 원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는 게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어린 왕자 4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되던 날,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에도 양 덕분으로 나는 어린 왕자에 대한 비밀 한 가지를 또 알게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무언가를 생각한 끝에 갑자기 나에게 물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을 수 있으니까 꽃도 먹겠지? 양은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다 먹을걸. 그럼 가시가 있는 꽃도 먹어? 물론 가시가 있는 꽃도 먹고 말고. 그렇다면 가시가 무슨 소용이 있어? 나 역시 그것을 알 수가 없었다. 나는 그때 엔진에 꽉 채워있는 나사를 푸느라고 온 정신이 팔려 있었다. 비행기가 생각보다 많이 고장난 것 같아 나는 여간 걱정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마실 물도 거의 바닥이 드러나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가시가 왜 있는 거냐고. 어린 왕자는 한 번 질문을 하면 절대로 포기하는 적이 없었다. 나는 나사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기 때문에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가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고견이 꽃들이 심술을 부리려고 달고 있는 거야. 그래? 잠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던 어린 왕자는 원망스럽다는 듯이 나에게 이렇게 톡 쏘아붙였다. 아저씨 말은 믿을 수가 없어. 꽃들은 연약하고 순진해. 꽃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야. 가시가 겁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는 온통 나사 생각뿐이었다. 이놈의 나사가 계속 말을 듣지 않으면 망치로 두들겨 튀어나오게 해야지. 어린 왕자는 또 다시 내 생각을 흔들어 놓았다. 그럼 아저씨 생각엔 꽃들이 정말로 그만해. 제발 그만. 아무래도 좋아. 난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대답했을 뿐이야. 나는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어린 왕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중요한 일이라고? 어린 왕자는 온통 시꺼멓게 기름투성이가 된 손에 망치를 들고 그가 아주 흉측하게 여기는 물체 위에다 몸을 엎드리고 있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저씨도 어쩔 수 없이 어른들처럼 말하는구나. 그 말을 듣고 나는 좀 부끄러웠다.
그런데도 어린 왕자는 쌀쌀맞은 목소리로 사정없이 이렇게 덧붙였다. 아저씨는 지금 모든 것을 혼동하고 있어. 모든 걸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단 말이야. 어린 왕자는 정말로 화가 나 있었다. 어린 왕자의 금빛 머리칼이 바람에 휘날렸다. 내가 아는 어떤 별에는 얼굴이 빨간 신사가 살고 있어. 그 사람은 꽃향기라고는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고 별을 바라본 적도 없고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도 없어. 그 사람은 오로지 계산하는 일밖에 아는 것이 없었어. 그리고 아저씨처럼 하루 종일 난 중요한 일로 바쁜 사람이야,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만 되풀이하지. 아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지. 하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라 버섯이었어. 버섯. 뭐라고? 버섯이라니까. 어린 왕자는 화가 나서 얼굴까지 하얗게 변해 있었다. 꽃들은 이미 수백만 년 전부터 가시를 만들고 있었어. 양들이 꽃을 먹는 것도 수백만 년 전부터야. 그런데도 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를 왜 그렇게 애써 만드는지 알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양과 꽃들의 전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이것이 얼굴이 빨간 신사가 날마다 하는 계산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오직 나의 별에만 있는 이 세상 단 하나뿐인 꽃이 있어. 어느 날 아침 작은 양이 무심코 그 꽃을 먹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어린 왕자는 화가 잔뜩 나서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다시 말을 이었다. 수백만 개의 별 중에서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그 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거야. 저 별 어딘가에 내 꽃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만일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에겐 모든 별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야.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어린 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어느새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다. 나는 비행기를 고치느라고 들고 있던 연장을 놓아버렸다. 나에게는 이제 망치도 나사도 갈증과 죽음도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어떤 별 위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에 위로해 주어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를 두 팔로 부드럽게 껴안고 가만히 흔들며 말했다. 네가 사랑하는 꽃은 이제 위험하지 않아. 그러니까 울지 마. 양이 꽃을 먹지 못하게 굴레를 그려줄게. 그리고 네 꽃 주위에 단단한 울타리도 그려줄게. 나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가 너무 서투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어린 왕자를 감동시키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눈물의 나라는 정말 신비로운 것이다. 나는 얼마 되지 않아 그 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전부터 꽃잎이 한 겹밖에 없는 아주 소박한 꽃들이 있었다. 그 꽃들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도 않았고 아무도 귀찮게 하지 않았다. 그 꽃들은 아침이면 풀 속에서 피어 올랐다가 저녁이면 살며시 지곤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꽃은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는 씨앗에서 싹이 튼 것이다. 어린 왕자는
여느 싹들과는 다른 그 싹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어쩌면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바오밥 나무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조그마한 나무는 이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꽃봉오리를 맺었다. 탐스럽고 커다란 꽃봉오리가 맺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어린 왕자는 거기에서 곧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꽃은 초록빛 방에 숨어서 더 아름다워지기 위하여 계속 준비하고 있었다. 꽃은 세심하게 빛깔을 고르고 천천히 옷을 입고 꽃잎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다듬고 있었다. 그 꽃은 개 양귀비꽃처럼 아무렇게나 나타나기 싫었다. 자신의 아름다움이 가장 눈부시게 빛날 때 나타나고 싶었던 것이다. 정말 멋을 많이 내는 꽃이었다. 그 신비로운 몸단장은 며칠이고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에 꽃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그렇듯 정성 들여 치장한 그 꽃은 하품을 하면서 말했다. 방금 잠에서 깼어요. 미안해요. 내 꽃잎이 온통 헝클어져 있네요. 어린 왕자는 그 꽃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답군요. 그렇죠? 난 햇님과 같은 시간에 태어났답니다. 꽃이 상냥하게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그 꽃이 그리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그 꽃은 너무도 아름다웠다. 아침 식사할 시간이군요. 제 생각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때 꽃이 말했다. 잠시 어리둥절해진 어린 왕자는 곧 신선한 물이 담긴 물뿌리개를 가지고 와서 그 꽃에게 물을 주었다. 이렇게 그 꽃은 태어나자마자 까다로운 허영심으로 어린 왕자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어느 날 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4개의 가시에 대해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호랑이가 와도 난 끄떡이 없어요. 내 별엔 호랑이가 없어요. 그리고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아요. 어린 왕자가 설명했다. 난 풀이 아니에요. 꽃은 상냥하게 대답했다. 미안해요. 저는 호랑이 따위는 하나도 무섭지 않지만 바람은 아주 질색이랍니다. 바람막이를 저한테 해주시지 않겠어요?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바람이 질색이라니. 식물로서는 정말 안 된 일이군. 더구나 이 꽃은 아주 까다로운 걸. 저녁에는 덮개를 씌워주세요.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별은 정말 춥군요. 내가 살던 곳은... 그러나 꽃은 말을 계속하지 못했다. 사실 그 꽃은 어린 왕자의 별의 씨앗으로 왔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있을 리 없었다. 이렇게 속이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을 하려다가 들킨 것이 부끄러워진 꽃은 괜히 2~3번 헛기침을 했다. 바람막이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찾으러 가렸는데 당신이 계속 말을 걸었잖아요. 그러자 꽃은 억지로 기침을 해댔다. 어린 왕자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리하여 어린 왕자는 꽃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꽃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꽃이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어린 왕자는 몹시 불행해졌다.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내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 꽃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말아야 했어. 꽃이 하는 말은 절대로 들어선 안 돼. 그냥 바라보고 향기만 맡으면 그만인데 내 꽃은 내 별을 온통 향기롭게 해주었지만 나는 그것을 즐길 줄 몰랐어.
꽃이 가시의 이야기를 했을 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여겼어야 했는데 어린 왕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야. 그 꽃이 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했어. 그 꽃은 나에게 향기를 주었고 내 마음을 밝게 해주었는데 그렇게 도망치는 게 아니었어. 그 애처로운 투정 뒤에는 따뜻한 사랑이 숨어 있다는 걸 눈치챘어야 하는 건데 꽃들이란 정말 모순 덩어리야. 하지만 그때 나는 너무 어려서 그 꽃을 사랑할 줄 몰랐던 거야.